사실 X1이 비례의 주체냐 아니냐 일단은 비례의 결과물이라서 그러니까 요거 관점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든지 지금 분위기는 비례의 결과물 X1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조작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X1인데, 그러니까 그 X1 멤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X1이 그 자체가 종속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. 왜냐하면 이 X1이라는 이 하나의 이 매개체는 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양은 결국 X1 멤버들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서 희생양인 거죠. 그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.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걸 되게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들 어떻게든지 팔 하나 잘리는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.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피해를 어느 정도 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. 사실 피해를 안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. 아예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예 안 보겠다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.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 주제는 이번 차제기 박경이 쏘아올린 작은 공. 네. 사건 전말 좀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박경이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요? 거기서 트위터에 바이브처럼, 송하예처럼, 임재현처럼, 전상근처럼, 장덕철처럼, 황인욱처럼 사직이 좀 하고 싶다라고 올렸어요. 아니, 저 이거 이해가 되는 게 저번에 아는 친구랑 코인노래방 갔는데 황인욱이 이 노래가 뜬다는 거야. 노래 안 해서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노래를 많이 들으십시오. 부정을 저도 안 들어보시고 수치가 많이 나셨네요. 실제로 나오거든요. 수치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저는 헬스장에서 이제 그냥 아이돌 노래 제일 신나는 것만 한 곡씩 딱 그냥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 노래 챙겨 듣기 더 바빠 죽겠는데 이 노래를 듣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는 듣도 못한 애들가 인기가 좋대. 뭐야? 이랬더니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뭐 멜로디 복싱 차트를 보니까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트렌드가 바뀌었나? 생각했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좀 불안했던 게 이거 사실 적시든 아니든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발되겠는데 했는데 고소당했는데 바로 삭제되고 일단 카바를 쳤죠. 박경 쪽에서. 일단 삭제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걱정돼서 이런 올린 거지 명예훼손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먼저 선방을 쳤는데 바이브가 쳤죠. 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에 언급된 분들이 다 송하예도 치고 정상근도 하고 뭐 다 했죠. 정점 상황을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. 네. 해보니까 일단 실제 사측이 있었는가? 네. 근데 이거는 되게 밝히기 쉽지 않아요. 사실은 현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. 그 스밍을 돌리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야 되는 건데. 근데 저는 압수수색만 들어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. 압수수색 이제 문제는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스밍과 관련된 그런 계약 관련 서류들이 나온다든지 뭐 돈 요구관 정황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되게 백만을 돌리기 때문에 계좌 추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. 더더군다나 이제 얘네들 비트코인을 받아버린다면 더더욱 찾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. 또 하나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공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예전에 그 이미지 돌리는 그런 공장처럼 공장을 찾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. 이게 제 생각이고 이 박경의 큰 그림이 있는가? 그래서 박경의 큰 그림일 때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그렇죠, 저도.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들 뭐 박경이 맹사니까 뭔가 있지 않았을까?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박경이 빡침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 빡쳤던 그게 이제 나름 자기는 자기대로 이제 조용히 이제 처리한다고 한 게 조용히 이제 일침을 놓는다고 한 게 이제 이렇게 크리스를 몰랐겠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대단한 거는 이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아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.
대부분 당황하면 그냥 사과문 올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요. 근데 박경은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이거 공론시키고 같이 공론해가 같이 한번 죽어보자. 그렇죠. 나는 어차피 잃을 거 그거 잃을 거 없고. 그러니까 이게-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비용이 세진 않아요. 그 몇 천만 원, 몇 위자료의 그렇죠. 한정선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세진 않을 거고 오히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면 지금 아닌 거에 대해서 얘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럼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바이브나 이쪽에서는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니까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증명의 주체가 멜론이 되는 거죠. 그럼 멜론은 정보를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최근에도 이 멜론이 또 여러 가지 또 돈 땡겨먹은 거. 그렇죠. 많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데. 이제 멜론이 뒤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멜론이 이제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게 되면 이제 얘네들의 트래픽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오픈을 하게 될 건데, 그래 오픈을 했었을 때 그 의심이 되는 지점들이 생겨나는 거죠. 언제부터 언제까지 갑자기 이게 치솟았다. 그렇게 됐었을 때 그때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들이 다시 들어갈 거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결국 때 박정희 어떻게 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냐면은 당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. 그렇죠. 자기는 이래나 저래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어쩌지 막 당황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박경희 그런 점에서 대처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I want you, I want you, want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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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you. 제발 이제 그만 밤이 눈을 막아 그만해 넌 또 몰래 숨어들었지